네, 힘찬 발언해주신 이민경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정권 연대투쟁으로 원칙 복직 쟁취하자. 민주노총 총량투쟁 윤석열 정권 타조하자. 예, 지난 6월 1일 날 전주시청에서 우리 전주지구 결의대회 할 때 우리 이민경 본부장님 힘찬 발언 해주시고 이 전주지구에 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오늘부로 아마 우리 호남본부에 이민경 팬클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힘이 되는 발언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산 조합원들은 본래는 다문화 방문 지도사였습니다. 그것만 잘했습니다. 일부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것만 잘했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 만으로 3년 지난 지금 이제 우린 다 잘합니다. 팔방민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하라 그러면 교육을 하고, 교섭을 하라 그러면 교섭을 하고, 조직을 하라 그러면 조직을 하고, 투쟁을 하라 그러면 투쟁도 합니다. 선전도 합니다. 인쇄된 광고물들 최근에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얼마나 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날 분위기 나게 우리 집회 곳곳에 우리 조합원들이 직접 저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네, 공익 제보하다가 부당 해고되었지만 불함없이 꿋꿋하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군산 동지들 이끌고 있습니다. 박상희 동지 모시고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두 번의 해고를 당한 박상희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 기리에서 투쟁을 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호은대 산학협력단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 비리가 만연한 곳이 되었습니다. 회계부정, 인사비리, 후봉 채점 부풀리기, 부당 초과, 부당 책임기는 등 수많은 비리가 만연하여 시의회에 제보하였더니 돌아오는 건 부당 해고였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 일명 박상희 조례인 군산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호원대학교와 군산시는 공익제보자 해고 문제와 더불어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서로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옥신각신하다가 사이가 벌어져 수탁 운영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호원대 법인은 수탁을 포기하면 금원이라 하고 군산시는 법인이 바뀌었으니 됐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저의 복직 문제는 요원해진 상태입니다. 새로운 위탁을 받은 군산대학교는 국립대이며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곳이고 이번 책임교수로 오는 사람은 제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산대는 국립대로서의 사회적 책무도 다하지 않고 석사과정 중 정의로운 사회복지사가 되어라고 가르쳤던 교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냐, 이제는 좀 쉬운 길을 가라라며 얘기하면서 내가 선생님을 복직시키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며 복직을 시켜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리법인에 부역했던 국비를 횡령했던 당사자는 환수조차 당하고도 오히려 센터장으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군산시는 여전히 위탁을 줬으니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법만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 도, 시군구, 지자체의 설립 의무인 가족센터조차 이렇게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구조입니다. 민간 위탁에 고용된 저희들은 언제든 이런 부당 해고에 노출되어 있으며 위탁법인은 수탁을 포기하고 가면 그만이고 지자체는 위탁법인이 저지른 일이니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3년은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앞으로 복직 때까지의 그 기간도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군산시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여성가족부 장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부당해고된 노동자는 여전히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고 있고 책임자들은 저리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시끄러운 소음이 빨리 종료되길, 노동자가 지쳐서 포기하길, 생계 때문에 투쟁을 포기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라고 강요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들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은 깨어있는 노동자들의 힘으로 수많은 혁명이 일어나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위탁에 제 위탁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기관부터 진짜 사장이 직접 운영하여 안정적인 돌봄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당히 운직복직되어 일터로 돌아가고 진짜 사장이 대한민국 정부와 교섭하는 그날까지 불황 없이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투쟁! 네, 우리 바로 이어서 문예공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산 동지들은 다 잘한다 그랬잖아요. 율동도 잘합니다. 네, 박수로 모실게요. 네, 나오는 동안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투쟁 준비하는데 우리 전주지구 우리 홍진영 지부장님과 전주지구 간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써주셨습니다. 8시부터 오셔서 보시는 저 현수막 다 달고 이 무대 차량 준비하고 이렇게 모든 행사 준비 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전주지구 조합원들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담배 끊으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한 3곡 더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더울까봐 이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안 지키는 집단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공무원이요. 경찰이요? 공무원이요. 저는 예전에는 우리 민주노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공무원이 제일 법을 안 지키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공무원은 일만 열면 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식들은 법을 안 지켜요. 지들 유리할 때만 법 타령을 하고요. 그저께 이제 강릉시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청박을 설치했어요. 막 법 타령을 하고 지가 연명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진짜 법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 집회 장소에 니들이 이렇게 난입해서 하는 게 집회 방해인 건지 법대로 하자. 경찰이 출동하자마자 과장이랑 그 5급 사무관이 자기 부하 직원들 다 내싸두고 저기 도망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우리 율동하고 있는데 군산시청 공무원 것들 지금 밥 처먹으러 가요. 시간 보세요. 지금 12시 됐습니까? 자네들이 우리 본부 관리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잖아요. 1분만 늦어도 지각이 여전히 지각 연명하는 새끼들이 지들은 12시 안 되는데 밥 처먹으러 저렇게 나간다니까.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법령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주변들께 약속했어요. 말 짧게 하기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 서비스, 복지 행정이 갈수록 확대되어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는 이 국가적인 사업을 다 민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사업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투쟁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섭국장이자 여감지부장입니다. 우리 박민주 동지 모시고 투쟁 발언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남본부 교육선장국장이자 여감지부지부장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군산을 또 오랜만에 제가 오게 됐는데 군산을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게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군산 짬뽕이나 그리고 이성당 그리고 또 근대문화박물관 뭐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네이버로도 보면서 검색을 해봤는데 박명수하고 박하엽이가 군산 출신이더라고요. 군산 유명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노동자를 2번이나 해고시킨 이 무능한 군산시와 그리고 회의와 압박과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투쟁하고 있는 우리 박상희 여성국장님이 이 군산의 자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쟁 발언을 제가 하게 됐는데 첫 번째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진영 국장님이 동갑내기다 보니까 저를 먼저 일과가 먼저 시키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얘기를 많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 먼저는 호건대학교에서 우리 박상희 여성국장님을 해고하는데 한몫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호건대학교를 저희가 날렸습니다. 날려서 박상희 여성국장님이 복직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놈의 군사직 어떻게 됐는지 군산대학교조차도 복직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물론 군산대학교도 문제가 있지만 군산시의 강인준 시장의 또 그런 암묵적인 또 그런 동의가 있지 않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 투쟁을 위해서 함께 지금 그 중심에 있는 박상희 여성국장님 비롯한 우리 군산 동지들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먹먹하기도 하고 또 많이 도움이 못돼서 죄송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아마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는 힘이 되실 거죠? 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작년에 긴축재정이라는 미명하에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지방 교부세를 11조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허리띠를 동여매는 게 맞다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면 대통령이 부부와 해외 순방을 가면서 썼던 그 비용을 보면 몇 억씩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건희 보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니면서 해외에 또 다니면서 명품백을 보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거는 말로만 우리한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자기들은 이 속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를 우리가 가만히 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장 끌어내려야 되겠죠? 네, 그 중심에 우리 민주연합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노동자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고 노무현 대통령 15주기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노동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서 이 무능한 정권 그리고 이 군사한 시 박살내도록 합시다. 같이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